네, 안녕하십니까. 네, 산업의 눈입니다. 오늘은 우리 시장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지주회사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SK그룹의 지주회사 SK의 자회사 상장에 이어서 여러 투자에 성공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다른 지주회사와는 달리 SK는 이제 투자형 지주회사다. 뭐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모셨는데요. 보도본부의 산업부 김민수 기자 스튜디오에 모셨고, 그다음에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아카시온 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도 함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김 기자. 먼저 SK는 다른 지주회사와 어떤 점이 다른 건가요? 일단 SK그룹은 SK 주식회사를 볼 때 인력 구조만 봐도 사실상 이 투자회사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직원 중 3분의 2가 뭐 글로벌 IB나 컨설팅 펌 출신 전문가, 변호사, 회계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자회사를 단순히 관리하는 지주회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투자하고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매년 투자하는 금액이 한 조 단위에 이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SK 주식회사의 강점인 명확한 원칙과 철학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세 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성장 잠재력이 있는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하는 분야,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한 투자, 그리고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 같은 그룹의 코어 사업으로 구분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수익 창출원인 SK이노베이션이나 SK텔레콤이 번 돈을 새로운 사업인 시드머니가 되는 선순환 구조가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화재 속에서 상장한 SK바이오팜 역시 이런 구조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그 표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시딩, 그로스, 코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요. 지금 저 표를 보니까 정말로 이것은 뭐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네요. 근데 SK바이오팜이 사실은 우리 눈에는 가장 익숙하고, 그 다음에 성장성도 있고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알짜 비상장사, 지금 상장하지 않은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 일단 먼저 다른 지주사들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유한 비상장사 지분 가치가 전체 지주사 순자산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는데요. SK 주식회사가 60%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에 공격적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결실을 지금 맺고 있는 건데, 그 시작이 SK바이오팜이었고요. 이 차기 주자로는 또 다른 바이오 자회사인 SK팜테코가 상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SK팜테코는 국내 바이오 제약 기업 최초로 해외 생산 기지를 통째로 인수하면서 글로벌 운영 체제를 갖추면서 시장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시장을 주도하는 SK실트론 역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SK실트론은 전기차용 웨이퍼 사업까지 시작을 하면서 성장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SK실트론 같은 경우에는 증권가에서 벌써 몸값이 4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하군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요, 제가 갑자기 이런 회사가 생각납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는 이제 텔레콤 회사이지만 사실은 투자 회사로 변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최근에는 지금 물류가 요새 또 트렌드거든요. 물류 투자에서도 대박을 내면서 시장에 관심을 모으기도 한다고 하는데, 물류는 어떻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SK 주식회사는 글로벌 벤처 캐피털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성공적인 투자 역량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마존, 알리바바를 고객사로 보유한 ESR이라는 중국 물류 기업에 투자해서 대박을 냈는데, 보유 지분 11% 중 4.6%를 매각해서 이미 원금은 회수했습니다. 남은 지분 가치까지 따지면 4,900억 원을 투자해서 3년 만에 2.5배 수익을 낸 겁니다. 8월에는 중국 선두권 데이터 센터 업체인 친데이터 그룹에 3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이 친데이터 그룹이 최근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하면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2018년과 올해에 걸쳐서 중국 동박 제조업체 왓슨의 지분을 30%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동박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데 2년 전에 미리 선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코로나 백신을 유통할 수 있는 초조원 냉동 물류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SK 주식회사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 코로나 백신을 유통할 수 있는 곳으로 그 한국초조원이라는 것이 회사가 유일한데 주식회사 SK가 이 회사의 지분을 20% 보유한 2대 주주입니다. 야, 제가 부끄럽지만 저거는 몰랐습니다. 사실 국내 유일 초조원 백신 유통기업 한국초조원 사실은 그 코로나 백신이 마이너스 70도 이하로만 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SK가 저런 엄청난 회사를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공부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동박 회사인 왓슨 지분을 또 30% 들고 있다. 네, 좀 약간 놀랄 만한데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회사가 시장에서 제대로 잘 안 알려진 모양이에요. 왜 시장에서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주가의 움직임도 별로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한 대접을 왜 못 받고 있다고 우리 기자의 눈으로 보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 국내 증시에서 지주회사에 대한 할인율이 갈수록 좀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순자산 가치 할인율을 따져봤을 때 3, 4년 전에는 30% 수준이던 것이 현재는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 시장의 관심이나 모멘텀이나 성장주로 쏠리면서 반등장에서 소외된 것도 있고요. 또 이제 지주사에 대한 투자는 뭐 사업회사나 지주회사를 놓고 이 더블 카운팅 이슈 때문에 디스카운트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네네. 또 국내에서는 지주사에 대한 규제가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SK 주식회사는 다른 지주회사와는 달리 투자 지주회사라는 점, 그리고 성장 동력이 될 비상장사의 가치가 지주회사 전체의 60%나 된다는 점은 시장에서 좀 달리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투자해서 대박을 터뜨린 것도 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네. 하지만 뭐 시장의 관심이 좀 가치주 쪽으로 돌아선다면은 좀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 SK 주가가 뭐 20만 원대 수준인데 증권사 현재 컨센서스는 30만 원을 약간 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슈 이거 조금 주가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앤서니 김 대표한테 한번 우리 앤서니 김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주가 왜 이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여러모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30만 원 정도를 넘나들던 것이 올 초였는데 이 부분이 물론 SK 바이오팜의 상장 기대감 때문에 그랬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NAV 대비 60%의 할인율은 굉장히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과하다 이 말씀이시죠? 과하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추가적으로 향후 성장성을 놓고 봤을 때에도 최근에 보면 이렇게 엑싯을 많이 했잖아요. 네네. 자금이 많이 풍부해졌거든요. 네네. 이를 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룸들이 충분히 존재를 하고 네, 배당을 많이 주면 좋은 거죠, 뭐 홀딩 컴퍼니가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네네. 좀 저평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5천 원 정도 배당을 하고 있는 걸로 네네. 알고 있는데 배당 여력으로 봤을 때는 6천 원 이상, 6,5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김 기자. 그 내년을 기대해봐도 좋다고 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일단은 이제 최근에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그 ESG 투자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뭐 환경과 책임, 그 지배구조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투자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SK가 좀 앞선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국내 최초로 8개 계열사가 뭐 재생에너지 100%를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에 가입을 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내년은 최태원 회장의 주문에 따라서 SK그룹 전 계열사들이 ESG 경영에 걸맞는 지표들을 시장에 보여주는 원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SK 주식회사는 물론 계열사들에 대한 글로벌 펀드나 연기금들의 관심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500% 이상 주가가 오른 테슬라의 경우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네. 있습니다. 물론 가파른 성장도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배경에는 규모를 갈수록 키우고 있는 ESG 펀드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 ESG 펀드 규모가 늘면서 그 펀드의 주요 대상인 ESG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는 점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SK홀딩스, 그러니까 SK 지주회사, 주 SK에 대한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 기자. 다음에 또 뵙고요. 지금까지 보도본부 산업부의 김민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